치앙마이의 새벽은 늘 그렇듯 푸른빛과 함께 찾아왔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오래된 목조 게스트하우스의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리아는 잠에서 깨어났다. 65해를 살아오는 동안 몸에 뺀 습관이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밤새 내린 비에 젖은 골목길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수리아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수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스님들께 공양할 찹쌀밥과 작은 과일 꾸러미를 준비해야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내며 이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지켜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이제 이 넓은 집에는 그녀와 가끔 일을 돕는 조카 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손님들의 흔적만이 남았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수리아는 마당으로 나갔다. 밤새 자란 잡초 몇 포기를 뽑고 시들어가는 난초 잎을 매만졌다. 촉촉한 새벽 공기 속에는 흙냄새와 익숙한 꽃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의 밑바닥에는 늘 잔잔한 외로움이 고여 있었다. 젊은 날의 소란스러움이 그리운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따금씩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눌 상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이 스치곤 했다. 주황색 가사를 걸친 스님들의 행렬이 골목 어귀에 나타났을 때 수리아는 정성껏 준비한 공양물을 들고 문 앞에 섰다. 맨발의 스님들이 조용히 그녀 앞을 지나며 바루를 내밀었다. 수리아는 경건한 마음으로 밥과 과일을 담아 드렸다. 짧은 축원이 끝나고 스님들의 모습이 멀어져 갈 때녀는 문득 골목 저편에서 서성이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노년 남성이었다. 아마도 새로운 여행객이거나 이 근처에 사는 외국인일 것이다. 남자는 스님들의 행렬을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수리아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은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수리아도 가벼운 미소로 답례했다. 치앙마이에서는 흔한 풍경이었다. 은퇴 후 여생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많았다. 며칠 후 수리아는 게스트하우스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서툰 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사왓캅. 수리아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왓디카. 남자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은퇴하고 치앙마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수리아의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다. 혹시 빈 방이 있는지, 잠시 머물 곳을 찾고 있다고. 수리아는 마침 비어있는 작은 방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민주는 그날 오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수리아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그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수리아에게 이것저것 묻곤 했다. 수리아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길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민준의 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의 표정과 손짓에는 소통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수리아 역시 짧은 영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대답했다.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외로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감대가 두 사람 사이에 희미한 다리를 놓아주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수리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민준에게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는 수리아가 만든 깽토, 태국식 생선 스프와 팝 공심채 볶음, 그리고 밥이 전부였다. 민준은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맛있네요. 그가 말했다. 진심인지 예의상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수리아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식사를 했다. 민주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리아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겪었던 소소한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함께 근처 사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작은 시장에 들러 과일을 사기도 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 비슷한 감정이 수리아의 마음에 잔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함께라는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민준이 게스트하우스에 머문 지 한 달쯤 되었을까. 그는 이제 제법 이곳 생활에 익숙해진 듯 보였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 치앙마이의 풍경을 담았고
오후에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거나 수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리아는 그의 존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활기찬 모습이 조용했던 게스트하우스에 작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균열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음식이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태국 음식을 신기해하며 곧잘 먹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한국 음식을 그리워했다. 수리아 씨, 혹시 김치 같은 건 없나요? 한국 식당에 가끔 가는데 여기 음식은 매일 먹기엔 좀... 그는 악의 없이 말했지만 수리아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내심 서운했다. 한 번은 민준이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보겠다며 부엌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재료와 조리 도구 탓에 부엌은 엉망이 되었고 결과물은 민준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는 듯했다. 수리아는 뒷정리를 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한식 조리법을 알지 못했고 그에게 태국 음식을 억지로 권하고 싶지도 않았다. 식사 시간은 점점 어색한 침묵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생활 리듬의 차이도 갈등의 원인이었다. 수리아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지만 민주는 늦지막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찾았다. 수리아가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거나 장을 보러 나서는 시간에 민주는 아직 잠에 취해 있거나 막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렸다. 수리아는 그의 게으름을 탓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꼈다. 민준 씨, 오늘은 같이 도이스텝 사원에 가볼까요? 수리아가 제안하면 민주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가요 라며 미루기 일쑤였다. 그의 내일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공간 사용과 관련된 사소한 마찰들이었다. 치앙마이의 낮은 덥고 습했지만 수리아는 자연바람과 오래된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위에 약한 민주는 수시로 에어컨을 틀기를 원했다. 수리아 씨,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틀면 안 될까요? 그의 요구에 수리아는 마지못해 에어컨을 켰지만 차가운 인공바람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전기세 걱정도 떨칠 수 없었다. 청소나 물건 정리 방식도 달랐다. 민주는 자신의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경향이 있었고 수리아는 그런 모습이 눈에 거슬렸지만 차마 직접 지적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국 문화 특유의 끄렌짜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불편함을 속으로 사겼다. 하지만 쌓여가는 불만은 그녀의 표정을 조금씩 어둡게 만들었다. 민준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리아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왜 그런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니 알 길이 없었다. 수리아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그가 물으면 수리아는 그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했고 때로는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느꼈다. 그는 가끔 치앙마이에 사는 다른 한국인 은퇴자 친구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태국 사람들 참 속을 모르겠어. 뭐가 불만인지 말을 해야 알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수리아는 조카 핌에게 간접적으로 힘듦을 털어놓기도 했다. 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좀 같이 지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핌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모, 힘든 거 있으면 참지 말고 민준 아저씨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인데 당연히 다른 점이 많겠죠.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안 생겨요. 핌의 말은 옳았지만 수리아는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수십 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탓이었다. 설렘으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어느새 불편함과 오해의 그림자에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치앙마이의 러이끄라통 축제가 다가왔다. 핑강가와 도시 곳곳이 등불과 꽃장식으로 화려하게 물들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민주는 축제 분위기에 들떠 수리아에게 함께 끄라통,
바나나 잎과 꽃으로 만든 작은 배 모양의 등불을 만들어 강에 띄우러 가자고 제안했다. 수리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모처럼 밝아 보이는 그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 축제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씻어낼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앉아 끄라통을 만들기 시작했다. 수리아는 익숙한 솜씨로 바나나 잎을 접고 꽃을 꽂아 아름다운 끄라통을 만들어 나갔다. 반면 민주는 서툰 손놀림으로 애를 먹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가 투덜거리자 수리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그녀의 도움으로 민준도 제법 그럴듯한 끄라통을 완성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잠시나마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핑강가로 향했다. 강변은 끄라통을 띄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밤하늘에는 소원을 담은 풍더위 하나둘 떠오르며 장관을 연출했다. 아름다운 광경에 민주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정말 멋지네요. 한국에는 이런 축제가 없는데. 그의 감탄에 수리아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끄라통을 띄울 차례가 되었다. 수리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짧게 소원을 빈 후 자신의 끄라통을 강물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끄라통은 촛불을 반짝이며 잔잔하게 흘러갔다. 민준도 그녀를 따라 끄라통을 띄웠다. 그런데 그가 끄라통을 놓는 순간 옆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의 파도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의 끄라통은 강물에 떨어지자마자 뒤집혀 촛불이 꺼져버렸다. 아이쿠! 민주는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수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좀 아쉽네요. 소원도 제대로 못 빌었는데. 민주는 투덜거리듯 말했다. 소원은 마음으로 비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수리아가 위로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축제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다. 돌아오는 길 민준이 불쑥 입을 열었다. 수리아 씨, 아까 소원 뭐 빌었어요? 수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었어요. 나는 수리아 씨랑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려고 했는데 끄라통이 뒤집히는 바람에. 민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그 순간 수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단호했다. 민준 씨. 네, 우리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수리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같이 있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민주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듯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먼 곳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까? 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수리아 씨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의 직설적인 불만이 터져나오자 수리아는 깊은 상처를 받은 표정을 지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아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준 씨는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제 생활 방식도 존중해줘야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리아는 차갑게 돌아섰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화려한 축제의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채 각자의 길을 걸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풍등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두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수리아와 민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관계의 끝이 다가왔음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다. 서로에게 품었 희미한 기대와 설렘은 이제 차가운 현실 인식과 깊은 실망감으로 변해 있었다. 며칠간의 냉각기가 흘렀다. 게스트하우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리아와 민주는 마주쳐도 짧은 눈인사만 나눌 뿐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수리아는 묵묵히 자신의 일과를 소화했고 민주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거나 혼자 밖으로 나갔다. 그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어느 날 오후 수리아가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을 때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리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리아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당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원의 종소리와 매미 우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계속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수리아 씨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고 저도 솔직히 여기가 편하지 않네요. 수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 반박하거나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녀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다르네요. 네, 맞아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생활 방식, 이런 차이들을 극복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리아 씨에게 좋은 기억보다는 불편함만 남겨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좀 더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수리아도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그래도 민준 씨 덕분에 잠시나마 즐거웠던 시간도 있었어요. 고맙게 생각해요. 짧지만 진솔한 대화였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계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차분하게 인정했다. 그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조만간 다른 숙소를 알아보고 옮기겠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조용히 짐을 쌌다. 그의 방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짐들이 다시 작은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수리아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세요. 민준 씨도요. 잘 지내세요. 수리아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민준이 떠나고 난 후 게스트하우스는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수리아는 민준이 머물렀던 방을 정리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바닥을 닦았다. 방 안에는 아직 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가 쓰던 스킨 냄새, 그가 읽다만 책 한 권, 그가 무심코 두고 간 작은 기념품 하나. 수리아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짧았던 만남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다. 설렘, 기대, 행복, 그리고 실망과 상처. 모든 감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며칠은 허전함이 크게 밀려왔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문득 그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시끌벅적하지는 않았어도 그의 존재가 채워주던 어떤 온기가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때로는 약간의 분노가 치밀기도 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을까? 왜 사소한 차이들을 넘어서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이내 부질없다는 자각으로 이어졌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수리아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새벽에 일어나 탁발 공양을 준비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돌보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해질 요기면 사원에 들러 잠시 기도를 드렸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민준과의 경험을 차분히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그녀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솔직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 즉 갈등을 회피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성향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끄랭짜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실된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홀로 남겨진 시간 속에서 수리아는
역설적으로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라는 상태가 더 이상 외로움이나 결핍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게스트하우스 운영 외에 새로운 소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전통 직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에 등록했고 주말에는 지역사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새로운 활동들은 그녀의 삶에 잔잔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물론 가끔 민준이 생각날 때도 있었다. 함께 웃었던 순간, 그가 서툰 솜씨로 찍어준 자신의 사진, 그가 좋아했던 망고 스티키 라이스.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 희미한 미소와 함께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은 예전처럼 그녀를 흔들지 않았다. 그 만남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는 그녀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남겨주었다. 사랑이나 동반자 관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노년이라도 홀로 충분히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어느덧 치앙마이에는 건기가 찾아왔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높았고 햇살은 따사로웠다. 수리아는 오후에 나른한 햇살을 받으며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